자,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지난 수업 시간 내용에 이제 문제수를 너무 적게 풀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가미한 몇 가지 추가적인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원과 직선에 대한 위치관계,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보시면 379번 보시기 전에 우리 내용 정리를 좀 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의 내용 정리입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을 통과하는 직선이 딱 생기게 되면은, 그죠? 여기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시게 된다면, 여기 교점이 생겼기 때문에 중심을 연결했을 때 반지름과 직선과 중심까지 거리 D가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요 길이,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요 길이를 우리가 H로 놓는다면 H의 제곱은 라지 R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이 된다. 이걸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주제는 뭐가 있냐면 두 원이 있습니다. 두 원이 있을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의 방정식,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 직선에서 했던 개념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ax 플러스 by 더하기 c 더하기 k에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 0이 되는 이 공식이 있었죠. 이 친구 이름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이었죠. 단 뭘 제외한, 요 k 뒤에 붙어있는 이 친구를 제외한 모든 직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a 더하기 k, ak 이렇게 이런 식으로 b 더하기 b 프라임의 k, y, c 더하기 c 프라임의 k가 0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써버리시게 되면은 뒤에 있는 이 친구의 비율을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뒤에 있는 저 직선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만들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의 방정식, 그 친구가 바로 요겁니다. 그럼 이 친구도 K 뒤에 있는 이 친구, 그죠? 이 친구를 만들어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1,0을 지나는 원의 넓이가 25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 원의 방정식인데 1,0을 지나는 원이 따로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또 다른 원, 이 두 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좌표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이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죠? 이런 느낌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유는 평면상에서 점 두 개만 존재한다면 원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면 점 두 개 찍어놓고 원을 만들어 보세요 하면 굉장하게 많은 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점 세 개가 존재하면 원은 딱 하나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요 표현만 따르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점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원 하나가 결정이 되는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하셔야 될 건 당연히 뭐냐? 1,0이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넣어주신다면 1, 마이너스 8, 플러스 9, k, 1, 0이 되실 거고, 그럼 당연히 k 값은 이 친구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k가 마이너스 2면 그대로 들어갔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실 거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보시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그 다음에 이거 지워졌고요.
넘기시면 플러스 8x 4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y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되실 거고 y 그 다음에 플러스 4 마이너스 a의 제곱은 그죠? 2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되시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9 넘어가고 4의 제곱 만들어질 거고 2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만들어질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원의 넓이는 25파입니다. 이게 반지름의 제곱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25 돼야 되겠죠. 근데 이 두 개만 더해도 25니까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그쵸?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의 방정식은 형태가 동일하다라는 걸 반드시 염두에 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활용을 해보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374번입니다. 잠깐 푸는 시간 한번 가려보시고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둘레를 2등분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둘레를 2등분한다라는 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또 다른 원이 와서 이 친구의 둘레를 2등분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일 수밖에 없냐면 딱 요때입니다. 딱 요때라는 게 뭐냐면 눈에 들어오시겠지만 여기 또 다른 원이 기존에 있던 원에 지름을 지나는 상황 요거일 때가 바로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는 건 얘가 얘의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 하면 된다고 했죠? 빼시면 된다고 했죠. 위에 걸 잠깐 빼겠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이 마이너스 2x 그 다음 플러스 12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이런 직선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친구의 둘레의 길이가 2등분이 됐어요. 그죠? 그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그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친구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본다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더하기 1 더하기 4 이렇게 되시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라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마이너스 1,2라는 중심을 그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지나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를 대입한다면 4a 플러스 2 그 다음 플러스 24 마이너스 6은 0이 되실 거고 이렇게 되신다면 요게 4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0이 되실 거고 a는 마이너스 5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위랑 헷갈릴 필요는 없는 건 위의 내용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의 방정식이고 그 두 개를 뺀 이 친구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또는 현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름과 개념이 엄밀하게 다르니까 잘 구분해서 적용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자 375번입니다. 이거 숭신용고 기출 문제고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잠깐 멈췄다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 영상을 보길 희망하는데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상의 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원래 원을 그대로 접은 거였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원은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3짜리 있는 원이거든요. 그럼 저 빨간색 원은요
여기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이 위에 있을 거고, 그러면 저 빨간색 저 점의 원의 방정식은 x축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에 접하는 원의 방식도 얘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직선은 PQ라는 직선이었기 때문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친구를 마찬가지로 연립을 해서 그대로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대로 빼시면 지워지면서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실 텐데, 여기를 1차식을 x에 대한 1차식을 개수를 1로 바꿔달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10이 0인 직선이었으면 x 마이너스 3y 플러스 5가 0 되신다면 a는 마이너스 3과 b는 5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좀 더 활용이 되는구나 라는 걸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문제 중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잠깐 고민해 보시고 영상을 이어보세요. 원 두 개가 있습니다. 원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반지름이 서로 다르죠. 이렇게 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넓이가 가장 작은 게 뭐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 두 개만 있으면 원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넓이가 가장 최소인 건 무엇이냐? 당연히 이 친구를, 그죠? 공통인 현의 길이를 지름으로 갖는 원이 넓이가 가장 최소겠죠. 왜냐면 나머지 것들은 얘네보다 반지름이 더 커지거나 크게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럼 요게 지름이 되게 하는 원이 사실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는 가장 작은 원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가 하셔야 될 건 뭘 하셔야 되는 거냐? 똑같이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고 요 현의 길이를 구해주신다면 저 친구가 지름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반지름을 구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또 원 두 개를 빼겠습니다. 그대로 빼신다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은 5 이렇게 되실 거고, 정리를 하신다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은 0 되실 거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로 나눈 거니까 플러스 12라는 직선이 될 거고, 여기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 구하시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신다면 여기 반지름은 5고요. D 직선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는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분의 3,4 그대로 놓으시면 9 더하기 16 플러스 10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그죠? 되겠습니까?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겠군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5분의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20 빼기 10이니까 15고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3이 나왔기 때문에 요 길이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친구가 반지름이 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16파이라는 걸 간단하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이제 활용 문제, 지난 시간에 문제를 너무 적게 풀어서 앞편에서는 이제 문제를 더 풀어드리고 있는 과정인데, 자, 공통현의 길이가 2루트 1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의 길이를 k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되도록 하도록 2루트 10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 완전 제곱식 만들어준다면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8이고, 직선, 자, 두 개 빼셔야 되겠죠?
두 개를 빼신다면 아래 계수 이거 뺐을 때 6x 플러스 6y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직선이 나오시면서 직선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와 반지름 표현해 본다면 3루트 2일 거고요. 이 직선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 현의 길이가 2루트 10이면 절반짜리는 루트 10이 될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시면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걸 빼시면 되겠죠. 즉 18에서 10을 빼신다면 8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 이 거리는 루트 8이 나오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가 3,3이니까 3,3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그대로 뒤로 놓으신다면 이 친구가 루트 8이 나온다. 그러면 루트 6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분에 그죠? 3,3을 그대로 대입하신다면 18 마이너스 k 이 확대할 수밖에 없고 그럼 얘는 루트 8 곱하기 루트 32는 얼마? 36 빼기 k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k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였으면 양쪽을 제곱 주신다면 32 곱하기 8은 2, 8에 16에 그죠? 3, 8에 24니까 256인가요? 그죠? 256은 36의 제곱 마이너스 72의 k 플러스 k 제곱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k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누가 봐도 근거가 걸 쓴다면 당연히 72라는 결론을 가볍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아마 대체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활용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을 거고 나머지 안 되는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와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잠깐 끌었다가 뒤에 수업 내용 좀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